제가 인사하면은 큰 소리로 저를 맞아주시겠어요? 지금 녹화를 하는데 오디오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누가 한번 박수를 쳐주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네, 네, 그거예요, 그거. 근데 잠깐만.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볼래요? 오케이. 자, 한 명만 싱크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디오가 지금 3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오디오 소스랑 동영상 소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누가 한 명 딱 박수 쳐주세요. 누가 아니 한 명이. 아니 너가 그냥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초당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지금 항공드론학과 소속이고요. 내년부터 우리 학과를 항공모빌리티 학과로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다양한 그 산업들이 발전되고 또 새로운 가치가 생기면서 드론이라는 것을 조금 더 포괄할 수 있는 좀 커다란 의미에서 그 학과명을 바꾸고 그에 따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름을 항공모빌리티 학과로 바꿨습니다. 저는 항공드론학과 소속이고 이름은 김강진입니다. 네, 제가 프레퍼럴드 이메일은 지메일을 쓰고 있고요. 뭐 학교 메일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잘 하지는 않지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도 끝나고 나면 제가 인스타그램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 드론학과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드론학과를 선택해서 지금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목록 중에서 하나 선택하래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뭐 다른 그런 이유는 딱히 없으셨나요? 그런 멋있잖아요. 멋있으니까, 재밌으니까. 즐겁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냥 좋아해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구체적인 뭔가를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쪽 전공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좀 알아보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는 갑자기 연락 와서 여기서 몇 시에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제가 뭘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있고 제가 딱 들은 얘기는 전공, 연계, 특강 요거 6글자가 다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전공, 연계, 특강이라는 거는 너무나 확연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하고 나서 다른 데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하게 될 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전공인지를 알아보면 좋은 거니까 단지 책자, 제가 나눠드린 이 책자에 있는 내용만 보고서 이게 뭘까? 명확하게 이해는 안 가지만 어렴풋이 이런 쪽으로 가면 될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가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 테슬라 주식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요즘 엔비디아가 뜨고 있나요?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아니요. 아니면은 리사 누나가 하는 AMD CPU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자, 그 뭐 코인도 좋고 주식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가 이게 될 건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전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긴 여러분들의 인생 혹은 세월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과 함께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내 길이었나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미 산 정상에 올라서 야호를 했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산을 올라야 되는데 이 산을 올랐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고요. 초당대학교에서 요즘에 그 광고하는 내용들이 요 6개 항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립대학교 중에서 이 그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없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자금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지자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도 주목해서 그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어떠한 신호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뭐 항공에 대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보셨으니까 초당대학교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이런 계획으로 앞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랑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긴 하지만 뭐 제가 자랑할 건 아니고 우리 학교가 뭐 이렇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도 뭔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도움을 받는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교육 목표라고 하면 뭐냐면 이 항공 모빌리티라는 것이 어떤 교육으로서 갖는 목표가 있는 것인가예요. 그래서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론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 택시는 지금 현재 있는 운송 수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 운송 수단이 생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헬리콥터로 이송을 해주는 서비스가 막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헬리콥터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거는 혹시 여러분들 비행기를 그런 식으로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해외로 나가게 될 때 그때 캐리어를 언제 맡기냐면 캐리어를 헬리콥터를 타기 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타기 전에 맡기면 그 잠실 부근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나는 인천공항 앞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걸어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면 내 목적지까지 짐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헬리콥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는 드론 택시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사업자가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하는 사업자 중에 일부는 어느 공항을 맡고 있고 일부는 어느 서비스를 맡고 있어서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사이파이 무비 혹은 공상과학 무비에서 봤음직한 그런 수직 이착륙하는 어떤 비행체가 그 여러분들이 보시던 어떤 큰 건물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볼 때 그 안에 제반 산업이라든지 시설들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 학과에서 좀 더 앞으로 배우는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시스템 전문가, 운용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산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과가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학과 소개를 하자고 하면 그 여기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부분 보이시죠? 이게 앞으로 그 항공과 관련돼서 미래에 그 하게 될 기술력과 아니면은 그 여러분들이 진로로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이 뭐 기체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화된 교육을 우리 학과에서는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양한 항목들이 있죠. 뭐 UAM 제작도 있고, 뭐 전문 교육원이라든지, 뭐 조종사 라이센스, 뭐 UAV 설계 및 제작을 위한 실습실 구축 운영, 그리고 융합 전공, 그리고 연계 과정, 그리고 레저 스포츠 같은 것도 지금 계획 중이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아마 혜택으로서 받게 될 거예요. 그 항공 레저 스포츠라는 게 익스트림 스포츠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익스트림 스포츠를 아시나요? 항공에서 하는 왜 저기 그 슈트를 좀 더 멋있는 슈트를 입어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러고 바로 낙하하고 이런 거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건 아니고 2인승으로 타고 내릴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이런 소형 비행기를 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요거 그림을 좀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런 선택지들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학과 정보를 조금 더 알려드리면 이런 뭐 첨단 교육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혹은
경량 항공기랑 소형 항공기 정비 교육과 같은 것들, 혹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전익, 고정익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익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 비행기는 고정익이에요. 근데 회전익은 프로펠러가 4개 달린 드론을 보통 회전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이 제자리에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전익이고, VTOL은 우리가 VTOL을 할 때는 버티칼리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이 되는 걸 VTOL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가시권, 비가시권 조종과 같이 무인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지금 운영 중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운영도 해보고 제작 단계에서도 잘못된 점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VR 시뮬레이터와 관련된 부분 일부는 제가 이 발표 내용, 그 발표 과정 조금 후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통제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아직 현재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상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포함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습실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제가 거의 그 일주일에 3번 이상 실습을 하는 실습실이에요. 여기서 여러 다양한 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요것도 여기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 보면은 여기 VR 시뮬레이터가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면은 정면에 바닥에 녹색으로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게 보이시나요? 좌측 상단에. 그리고 그 공간 중간에 이렇게 막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커튼이 쳐지거든요. 근데 이 커튼이 어떤 커튼이냐면 그물 커튼이에요. 그 그물 커튼을 켜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을 안에다 놓고 그물 바깥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조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밖에서 날리기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드론들이 있어요. 우리가 드론을 제작하다 보면 이게 지금 정상 동작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피치를 올려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 안에 들어가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옆으로 가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운전 단계잖아요. 우리가 막 만들어서 지금 하는데 만약에 전선이 잘못됐거나 뭘 잘못 꽂았으면 내가 올라가라고 신호를 줬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커튼이 있으면 그물망으로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 실습실에서 해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비가 돼 있어요. 자, 제작 실습실 같은 경우는 실제 드론이 사람이 타지 않는 드론이어도 꽤 큰 드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고정익 같은 경우는 여기 날개 보이시죠? 왼쪽 밑에 날개, 하얀색 날개 보이죠? 이게 꽤 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커다란 작업대에 놓고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실습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꽤 다양한 실습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또 드론 교육원이 있어서 다양한 이런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실습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요거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른 영상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졸업 후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혹시 직업에 대한 생각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그러면 공항에서 하는 이런 시설 관리와 관련된 것들은 꽤나 아직도 지금 현재 사람의 인력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이 드론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원 혹은 방송사나 일반 기업 등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드론 전문가들 혹은 무인기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력을 지금 필요로 합니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도 그 드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혹은 이란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드론을 쓰고 있는 걸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 드론에서도 공격만을 위한 드론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드론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공화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섰을 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졸업한 우리 학과, 우리 학교 제자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원에 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논문도 쓰고, 그래서 그 논문 쓴 걸 가지고 지원을 해서 네, 연구소, 네, 학교 연구소에 들어가서 지금 석사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부에 조금 더 관심이 있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이걸 직업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일자리를 잡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조금 뭔가 더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 라고 하면 공부를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석사, 박사를 하는 게 직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전문성을 높여서 공부를 해서 다른 곳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쵸, 육군, 해군, 공군에서의 정비사나 조종사들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취득 자격증을 여러분들 혹시 드론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우리 과에 오시면 이거 드론 자격증은 다 무료로 따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드론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거 이외에도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이런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학생들이 그럼 지원하면 좋을까? 네, 어떤 직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학생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직장이라는 게 지금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했고 앞으로 나의 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평생의 꿈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정년이 될 때까지 그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UAM이라는 것은 이제 막 생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정말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 프로그래밍 일을 제가 적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 드론을 하다 보면 내부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개발을 해야 되다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뭔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직업군으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 MBTI는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게 꼭 맞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제 MBTI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우리? 네, 이 커리큘럼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2020년 3월에 처음 임용이 돼서 초당대에서부터 교과목을 개발하고 다른 교수님들하고 토론도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과목들 중에서 올해까지 담당되는 과목들 중에 1, 2, 3, 4학년을 나눠봤어요. 여기 조금 익숙하신 이런 느낌의 이런 과목들이 있나요? 네, 참고로 밑줄 쳐놓은 거 파란색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입니다. 아마도 내년, 내후년에는 여기 조금 다른 과목들이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빌리티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마 일부는 제가 또 가르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도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내용도 있지만 응용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든지 영상 처리라든지 무인기 항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상당히 응용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공부할 게 많나요? 그런가요? 네. 자, 동아리 있습니다. 네, 축구 동아리. 우리 초당대가 전국에서 4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축구로. 드론 축구가 있거든요. 드론 축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동그란 공 안에 드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저쪽에 있는 골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골을 넣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그 드론을 제작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만든 드론을 가지고 날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스펙의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어요. 누가 더 괜찮은 드론을 만들어서 날리느냐, 어떻게 그 축구로 싸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게임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촬영 및 정찰 훈련을 하거나 드론 제작과 관련된 그런 동아리도 있고요. 이 학과 활동으로는 요 다양한 이런 실습 같은 것들 혹은 엑스포 참여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 혹은 견학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QR코드 찍으면은 제 인스타그램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영상 한 개, 두 개 딱 올려놨어요. 근데 요거까지 올리면 세 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부분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2학년, 1학년인가요? 다 1학년들이에요? 2학년이요? 그러면 아직 당장 뭐 수능 보고 뭐 수시 보고 해가지고 학교 오는 거 아니니까 좀 더 네, 뭐 다른 전공도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관심 있는 부분은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제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97학번인데 저는 전산학과를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는 컴퓨터 공학과가 돼 있더라고요. 학과 이름이 그랬어요. 그래서 학부를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고 석사 박사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부 전공은 로보틱스를 했고 드론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초당대학교에서 드론과 관련된 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그 이후에 내가 잡으로 어떤 것을 하겠느냐, 프로그래밍도 좋고 뭔가 응용하고 싶은 것도 좋고 그러면 다양한 것들에 대한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